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에 쭉 속도 제어법에 이어서 종속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속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그런 이제 유도 전동기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속법은 전동기가 연결되는 형태에 따라서 직렬 종속이냐, 두 번째로 이렇게 차동 종속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 병렬 종속이냐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보자면 직렬 종속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가 이렇게 한 대, 두 대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 음, 이 1번 전동기에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회전자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이 그 다음 전동기에 이렇게 고정자로 입력되는 형태. 그래서 한 줄로 좀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이다라고 해서 직렬 종속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차동 종속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전동기가 좀 이렇게 마주 보는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서로 마주 봐서 음, 빼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차동 종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병렬 종속 같은 경우에는 두 대의 발전기가 모두 이 전원 측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병렬의 모양이다라고 해서 병렬 종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렬 종속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직렬 종속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1차 첫 번째 이 전동기에는 전원으로부터 주파수 F의 전원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P1의 동기 속도는 P1의 1번 전동기 동기 속도 NS1은 P1분의 120F가 되겠죠. 이때의 슬립을 S이다라고 한다면 회전자의 속도는 1-S P1분의 120F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의 회전자가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슬립의 비율만큼 곱한 주파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주파수에 대한 전압을 이렇게 두 번째 M2 두 번째 전동기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직렬 종속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종속법에 대해서 보게 되면 1번 전동기로 2번 전동기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게 바로 직렬 종속이고 2번 전동기에 입력되는 주파수는 만약에 F를 60Hz라고 하고 슬립을 5%다라고 한다면 이 음, 회전자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은 SF다라고 해서 F-는 60 곱하기 0.05가 되어서 3Hz의 그런 주파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파수가 낮으니까 동기 속도는 더욱더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전동기에 입력되는 주파수는 낮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이번 전동기는 회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부하의 같은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림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1번 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NS1은 P1분의 120F이죠. 그리고 2번 전동기의 동기 속도 NS2는 어떤 것입니까? P2분의 120 곱하기 SF라는 걸로 2번 전동기의 동기 속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동기 속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1번 전동기의 동기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면 2번 전동기의 동기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번 전동기는 빠르게 돌려고 하는데 2번 전동기는 느리게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전동기는 1번 전동기에 뭘 키우는 동작을 하게 되냐면 부하가 증대되어 버리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속도는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그런 제어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렬 종속에 대한 식을 한번 유도를 해 본다면 1번 이제 전동기에서 이제 동기 속도는 P1분의 120F가 될 것이고 이때의 슬립은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 속도로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회전하는 속도는 1-s 곱하기 동기 속도가 되어서 1번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1-s P1분의 120F이다라는 1번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2번 전동기에서 만들어지는 동기 속도는 다음과 같겠죠? N2S는 P2분의 120 곱하기 이때 공급되는 주파수는 SF이기 때문에 SF에 대한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제 동기 속도와 그다음 회전하는 속도가 거의 같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식을 2번식이다라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두 개의 전동기가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N1의 속도와 N2의 속도는 서로 같은 속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같다고 하고 식을 정리를 해 보니 직렬 종속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극수가 더해진 거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속도의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차동 종속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 종속도 이제 그림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차동 종속과 직렬 종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면 직렬 종속은 회전자에서 만들어지는 전원을 2번 전동기에 이런 고정자로 입력을 시켰다면 차동 종속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입력을 줬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회전자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법이 차동 종속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동 종속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회전력을 주고 있고 회전력을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즉 기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원을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회전력을 가지면서 자기력을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는 어떤 동작을 해버리겠냐면 어떠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유도 발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도 발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유도 발전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2차 여자법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압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압을 공급해 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냐면 속도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속도를 상승시키는 그런 제어법이 바로 차동 그런 종속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차동 종속 같은 경우에는 1번 전동기의 회전자에서 생성된 기전력을 슬립링을 통해서 2번 전동기의 회전자로 입력해주는 방법이고 2번 전동기의 회전자에 추가적인 회전력을 인가해서 부하를 감소시키고 이로써 회전 속도가 증가되는 방법이 바로 차동 종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가하는 회전 속도는 이제 1번이나 2번의 동기 속도를 넘어서는 속도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 전동기의 동기 속도이고 이때의 슬립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동기 속도를 넘어서 버리게 된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슬립은 어떤 값이 될까요? 0보다 작은 값이 되어버리겠죠. 0보다 작은 값이 되어서 이 1번 발전기의 회전하는 속도는 이렇게 1-s가 아닌 1 플러스 s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이를 우리가 아까 직렬 종속에서 계산했던 그런 식과 같이 쭉 전개를 해 보면 결과적으로 회전하는 속도는
1번 극수에서 2번 극수를 뺀 만큼의 그런 회전 속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차동 종속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병렬 종속법은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서로 전원에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번도 2번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극수는 다른 극수를 가지고 있겠죠. 만약에 같은 극수가 연결되어 있으면 속도의 변화는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제 극수가 다른 극수이고 2번의 극수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 1번의 동기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극수는 속도의 반비례를 하니까 1번의 동기 속도는 2번의 동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NS1이 NS2보다 더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1번 전동기에서 2번 전동기를 바라보았을 때는 2번 전동기는 뭡니까? 부하죠. 부하가 되겠죠. 2번 전동기는 부하와 같이 동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2번 전동기에서 1번 전동기를 바라보았을 때는 나보다 더 빠른 속도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1번 전동기는 추가적인 회전력을 제공해준다. 회전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전동기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로 동작되는 그런 종속법은 직렬 종속이었죠. 직렬 종속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요. 1번 전동기가 2번 전동기를 보았을 때는 직렬 종속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 2번 전동기가 1번 전동기를 바라보았을 때는 차동 종속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 종속을 하게 되면 직렬 종속과 차동 종속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1번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직렬 종속에서 나타나는 1-s p1분의 120f에 대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2번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N2는 1-s p2, 여기 p2네요. p2분의 120f에 대한 그런 회전 속도의 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 종속 같은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고 N1과 N2를 같은 속도이다 라고 해서 식을 전개를 해주게 되면 이 병렬 종속이었을 때의 회전 속도는 식 6.68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라는 것은 이제 회전력을 가지고 원하는 속도만큼 회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원하는 뭐 속도로 하기 위한 제동이라든지 정확한 위치로 가기 위한 제동 또는 어떤 그런 위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동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제동 방법은 이제 회생 제동 방법이 되겠는데요. 회생 제동이나 발전 제동이나 유도 제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슷한 그런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적으로 따져보자면 이렇게 이제 이 삼상 고정자의 삼상 전류가 공급이 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회전 자개가 만들어져서 ns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ns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때의 회전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죠. 회전자는 정지되어 있어서 속도인 n은 제로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회전 속도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회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 속도는 ns-n이 상대 속도는 이 회전자계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될 것이고 회전자계가 만들어내는 자속 밀도의 방향과
그리고 상대 속도의 방향을 이용해 주면 이 회전자에서 만들어내는 기전력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기전력의 방향과 이 회전 절개가 만들어지는 자속의 방향에 의해서 회전력인 F는 이렇게 동기 속도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회전력이 만들어져서 결국엔 n이라는 속도로 이렇게 따라서 도는 것이 유도 전동기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만약에 이 상황에서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더 빨라진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이겁니다.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상대 속도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회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이런 속도 방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류의 방향이 가진 의미가 전류는 공급되는 방향이잖아요. 전동기로 공급되는 방향인데 공급되는 방향인데 이 전류의 방향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방향은 전동기가 생성해 버리는 그런 전류의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상대적인 속도가 역전됨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기전력을 다른 전원으로 회생을 시키면 회생 제동이 되는 것이고요.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저항으로서 소비해 버리면 발전 제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됨으로 인해서 역방향 토크를 이용하는 것은 바로 유도 제동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에도 사용을 하고 있냐면 전기자동차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악셀을 떼는 순간은 전원을 끊게 되는 것이죠. 전원을 끊을 경우에 관성에 의해서 자동차는 계속 앞으로 가고 모터는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성에 의해서 계속 회전하는 이 힘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회전을 끊었으니까 동기 속도는 제로가 될 것이고, 회전 속도는 이 관성에 의해서 아직 0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 ns-n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의 상대 속도의 방향을 가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 반대 방향의 토크가 만들어져서 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전기 자동차에서 쓰는 회생, 제동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전기차가 아니고 지하철 같은 그런 곳에서는 그런 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이렇게 전원으로 다시 반환을 해서 다른 전동기에 전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인이나 권상기 또는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이제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래쪽으로 엘리베이터나 크레인이 내려오는 순간에 어떤 하중에 의해서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더 빨라져 버리는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상대 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서 역방향 토크 이 역방향 토크를 생성을 해서 자동적으로 제동이 걸리게 해주는 그런 제동법이 유도 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역상 제동은 이 1차측 권선의 세 선 중에 두 선을 반대 접속을 하게 되면 회전작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 버립니다. A에서 B에서 C로 회전하는 것을 B와 C를 반대로 바꿔버리게 되면 A에서 C에서 B로 순서대로 따져보자면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보자면 A, B, C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A, C, B로 회전해버리면 반대로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회전해서 반시계 방향의 회전자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전자개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역방향 토크가 만들어지게 되고 급격한 제동이 되는 그런 제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되기 전에 분리를 시키지 않는다면 반대 방향으로 다시 회전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정지되기 전에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상제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그런 게르게스 현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회전자가 단상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런 이제 이 역방향 토크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측의 단상을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전 방향과 반대 토크를 만들어내는 단상 전동기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제동하는 방법이 바로 단상 제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손실에는 고정되어 있는 부하에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철손, 베어링, 브러쉬, 마찰손, 풍손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무부하손은 철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변손은 부하에 따라서 변화하는 손실이고 가장 대표적인 손실은 저항 손실이 되겠죠. 그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이 될 것이고요. 1차 측 입력분의 기계적인 출력의 비율이 1차 측 효율, 2차 측 효율은 2차 측 입력분의 2차 측 기계적인 출력이고 우리가 전력 변환에서 PC 대 PC2 대 PK 기계적 출력의 B는 1일 때 S 대 1-S의 비율을 이용해 준다면 2차 효율은 1-S의 값으로 2차 효율을 계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도기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줌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유도기의 특수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 유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 되겠고요.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회전하는 기기는 아닙니다. 회전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모양은 유도 전동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유도 전동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회전을 하진 않는 그런 장치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림 6.24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것은 고정자 부분,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회전자 부분이고요. 두 개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접속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고정자 건선과 회전자 건선을 Y형 단권 변압기와 같이 접속을 시켜주게 됩니다. 접속을 시키고 이렇게 전원 V2를 인가해주면 고정 이렇게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고정자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의 권선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원을 투입을 시키면 이 이제 고정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고정자 권선이 회전 자개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고정자 권선에 전원을 인가하면 여자 전류가 흐르고 삼상 유도 전동기와 같이 회전자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회전자개가 만들어지니까 회전자개가 이런 회전자 권선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회전자 권선은 구속되어 있어서 회전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자속의 변화 때문에 기전력인 이 원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 자속에 의해서 고정자 권선의 일정한 크기의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 그리고 공급되는 전압이 일정할 경우에 회전 자개가 일정해서 이렇게 유도되는 전압, 고정자 권선이 아니고요. 회전자 권선입니다. 회전자 권선의 일정한 크기의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 이때의 유도되는 기전력을 고정자의 기전력 E1 그리고 고정자의 기전력 E2 회전자의 기전력 E1이라고 한다면 이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회전자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약간 회전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약간 회전을 시켜준다면 회전자개와 만나는 그런
위상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자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 이 원과 이 뒤의 위상이 변화해서 전체적인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될 특수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되겠는데요. 단상을 공급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 방향의 자석이 한번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기에는 반대 방향의 자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가 만들어내는 회전자계는 교변되는 한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번 자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번 자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회전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방향을 정해줄 수가 없어서 기동 토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때 회전자에 외부에서 외력이 가해지거나 회전 중에 1차 측이 단상이 되어도 계속 회전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에 착안해서 나온 것이 바로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기동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보게 될 내용은 단상 유도 전동기의 5가지 기동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기동법을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보게 될 5가지 기동법의 순서는 어떤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라고 이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법은 크게 반발형을 이용하는 기동이냐, 반발형 기동이냐, 또는 이렇게 상을 나누는 분상형 기동이냐, 또는 코일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쉐이딩 코일형이냐 해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보게 될 이런 이제 반발형이다라는 것은 고정자의 회전자계와 회전자의 전자력 사이에 반발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발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기동 토크가 높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발형 기동이라는 것은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에다가 원래 회전자는 별도의 전원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유도전동기는. 그렇지만 단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 반발형 기동을 하기 위해서 회전자를 직류기에 전기자와 같이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브러쉬로 일정한 각도만큼 이렇게 틀어준다면 이런 틀어준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 회전 자계와 이런 반발력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 그런 방법이 반발 기동형이 되겠고요. 반발 기동형에는 크게 반발 기동형과 반발 유도형이 있습니다. 반발 기동형은 이 회전자 전체를 다 기동에 사용하는 방법이고 반발 유도형은 기동을 위한 기동 권선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의 권선을 전자석으로 만드느냐, 일부의 권선을 전자석으로 만드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전체를 쓰는 방법이 기동 토크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가장 기동 토크가 큰 방법은 반발 기동형, 두 번째는 반발 유도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분상형 기동이 되겠고요. 하나의 원래 단상인데 상을 두 개의 상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해서 분상형 기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상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원래는 이렇게 운전 권선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전 권선에 기동 권선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 권선의 굵기는 운전의 권선보다 더 얇고 그로 인해서 기동 권선의 이제 저항이 더 큰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턴수는 운전 권선보다 더 작은 턴수를 감아서 리액턴스 값은 더 작은 값을 가지도록 기동 권선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운전 권선 같은 경우에는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에
전류의 위상이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자면 90 도시라고 했네요. 90도만큼 90도만큼 위상이 늦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되는 것이고, 기동건선 같은 경우에는 리액턴스는 작고 저항이 높기 때문에 거의 저항성 성분이어서 전류의 위상차가 별로 없다. 그래서 0도, 90도 위상차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자개가 생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전동기가 기동되는 방법이 바로 분상형 기동이 되겠습니다. 분상형 기동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콘덴서 기동과 그냥 일반 분산 기동형이 있습니다. 콘덴서 기동형 같은 경우에는 운전 권선과 기동 권선의 리액턴스 차이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콘덴서를 기동 권선의 직렬로 연결해주는 방법이 콘덴서 기동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전동기의 리액턴스 값은 보통 L이잖아요. L인데 여기에다가 C를 넣어줘 버리게 되면 C는 진상작용, L은 지상작용이 되어서 더욱더 이렇게 큰 위상차가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위상차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분상형보다는 더 높은 기동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이 분상형 기동형보다는 기동 토크가 더 큰 그런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기동법으로는 이제 쉐이딩 코일형이 되겠는데요. 이제 쉐이딩이라는 것은 이제 숨겨져 그렇게 좀 코일을 추가적으로 감아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고정자의 극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고 한쪽에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권선을 더 감아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에 권선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늦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속의 변화가 더 늦어서 이쪽 부분을 파이 A, 이쪽 부분을 파이 B라고 한다면 파이 A에서 파이 A가 먼저 변화하고 그 다음에 파이 B가 변화하고 시간적인 차이를 줄 수가 있어서 이러한 그런 차이로서 기동하는 방법이 쉐이딩 코일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속의 변화 차이로 기동하는 방법이다. 운전 중에도 쉐이딩 코일의 전류가 흘러서 효율과 역률이 낮은 단점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기동 척후가 가장 낮고 소형 기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이제 큰 순서대로 이제 보자면 전체를 이용하는 반발형인데, 전체 권선을 이용하는 반발 기동형, 별도의 그런 기동 권선을 사용하는 반발 유도형, 그리고 상을 나누는 방법인데 콘덴서로 더욱더 위상차를 두는 콘덴서 기동형, 일반적인 분상 기동형, 그리고 쉐이딩 코일형 순서로 기동 토크의 순서가 됩니다. 자, 이제 이로써 유도기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